신용불량 천명층 23만 명, 6개월 만에 1만 7천 명으로 늘었다라는 사회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청량층 증가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신용불량, 등록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개인 회생 신청자 증가, 연체율 증가로 청년층 대출 부실, 그로 인한 취약 차주가 증가하는 사회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대입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느냐, 경제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정치 논리에서는 공평성, 경제 논리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문제인식과 해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자연인이라기보다는 권력기관들이죠. 그리고 국민투표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의 주권자를 대신할 권한을 지닙니다. 이 사람은 경제인입니다. 경제에는 합법성도 사회의사결정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에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인간활동의 동기가 되는 경제행위에 대한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정치인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인은 신용불량자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 처리를 위한 법제 인프라인 구축 문제를 고려한다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제인의 대안으로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기법 및 신용정보 공유 제도를 제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치인은 발전 및 확대를 정책으로 내놓을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로 우리 금융기관들의 고질적인 병폐로 이야기되는 담보대출 관행을 줄이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경제인은 대안 선정에 따른 궁극적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경제인은 예상되는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제시하기 쉬운 투입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책을 투입의 관점에서 보는 반면 경제인은 효과의 측면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으로는 사회 안정망을 구비하여 재정 상담기관을 증설하고 관련 법적 제도를 정비하며 신용불량자에 대한 특별 금융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제인은 부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이 주 목적이지만 이를 통하여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역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경제인은 유권자의 영향력을 오히려 배제하고자 합니다. 또 정치인과는 달리 조직되지 않는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되도록 객관적 거시적 입장에서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정책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투자 효과가 특정 지형이나 계층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마다하지 않는 반면에 경제인은 계획이 비효율적이라고 결론이 나면 투자의 유보 또는 취소를 권유할 것입니다. 정치인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목표들을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익 집단 간에 생기는 마찰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정책이 정치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협상, 타협, 교섭 등의 정치적 기술이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경제인은 정책이 수반되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활용합니다. 이상에서 정치인의 정치 논리와 경제인의 경제 논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논리가 더 중요한가, 혹은 어떤 논리에 입각한 자원 배분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완결한 사회적 합의는 없습니다.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어야 합니다.